요즘 들어 이상하게 몸이 간질간질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특히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이유 없이 가렵다거나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밤마다 심해지는 분들 말이에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의사도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에 문제는 없다고 그냥 건조하다고 하죠. 하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피부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가려우면 긁으면 되지, 별거 아니지 않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별거 아닌 가려움이 어쩌면 간이나 신장 혹은 혈액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이상 반응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료 현장에서 혹은 상담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가렵다는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분들 중 일부는 황달로 또 어떤 분은 신장 수치 이상으로 병원을 찾게 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걸 꼭 아셨으면 합니다. 가려움은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 장기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간, 담도, 신장, 이 세 가지는 가려움이라는 형태로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 안에서 노폐물이 쌓이거나 담즙이라는 물질이 혈액 속으로 역류하게 되면 신경을 자극해서 가려움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손바닥과 발바닥은 신경이 촘촘하게 모여 있어서 이 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부위예요. 부산에 사는 58세 최은정 씨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분은 어느 날부터 손바닥이 가렵다고 하셨습니다. 밤마다 긁느라 잠을 설칠 정도로요. 피부과에서 연고를 처방받았지만 전혀 낫질 않았습니다. 그냥 건조해서 그렇겠거니 했죠. 그런데 몇 달 후 얼굴이 누렇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이미 간 수치가 정상의 3배가 넘었습니다. 담즙이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잊히질 않습니다. 그냥 가려워서 긁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큰 병이 숨어 있을 줄 몰랐어요. 여러분,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치죠. 그러다 어느 날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당신의 몸이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10명 중 8분은 아직 구독을 안 누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상을 준비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논문 자료를 찾고 실제 사례를 검증하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풀어내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단 3초지만 그 3초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왜 손바닥과 발바닥이 먼저 반응할까요? 그건 신경이 가장 조밀하게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몸속 장기에서 생긴 작은 이상이라도 그 자극이 가장 먼저 손발 끝으로 전달됩니다. 특히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이 몸 밖으로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할 때 그게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며 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걸 담즙 정체라고 부릅니다. 이 담즙 정체는 간 기능 저하의 대표적인 초기 신호입니다. 그럼 신장은 어떨까요? 신장은 피 속의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노폐물이 피에 그대로 쌓이게 되죠. 그걸 요독이라고 합니다. 이 요독이 신경을 자극하면서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즉, 간은 담즙 때문에 신장은 요독 때문에 가려움을 일으키는 겁니다. 서울에 사는 67세 김성자 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매일 새벽 5시에 산책을 하시던 분이에요. 건강관리 철저했고 식사도 규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정강이랑 발바닥이 가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피부엔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긁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나고 2개월이 지나도 계속됐어요. 결국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신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들은 의사 말이 이거였어요. 3주 넘는 가려움은 그냥 가려움이 아닙니다.
이걸 3맷333 법칙이라고 합니다. 3주 이상 지속되고 3일 이상 심해지고 3부위 이상 번진다면 그건 단순 피부 트러블이 아니라 몸속 장기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려움은 어떤가요? 혹시 손이나 발, 정강이가 이유 없이 계속 가렵지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게 그 신호를 멈추는 첫걸음이에요. 첫 번째는 물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피가 진해지고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럼 신장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결국 피 속 노폐물이 늘어나면서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나눠서 천천히 드세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신장이 깜짝 놀라요. 200ml씩 한 모금씩 천천히 하루에 8번 정도 나눠 마시면 됩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두 번째는 소금입니다. 짠 음식, 국물, 젓갈, 장아찌, 이건 신장의 최대적입니다.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몸은 수분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럼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이 부담을 받습니다. 짠 음식은 잠깐은 맛있지만 결국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에요. 하루 나트륨 섭취를 하석사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딱 2주만 싱겁게 드셔보세요. 혀가 바뀝니다. 그 다음부터는 싱거운 게 오히려 편하게 느껴질 겁니다.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간과 신장은 해독을 합니다. 그 시간에 자지 않으면 몸은 노폐물을 배출할 시간을 잃어요. 늦게 자는 사람일수록 가려움, 피로, 붓기 이런 증상이 심해집니다. 몸은 단순합니다. 쉴 시간을 주면 회복하고 쉬지 못하면 고장납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몸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수분, 염분, 수면 이 3가지는 신장과 간의 생명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려움이 단순히 장기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가려움은 혈액의 변화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당이 높거나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거나 심지어 특정 암의 전조일 때도 나타날 수 있어요. 영국의학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가려움증 환자에게서 특정 암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5배 높았다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아마 머릿속이 복잡해지실 겁니다. 그럼 나도 혹시 이렇게요. 그럴 때는 기록을 남기세요. 가려움이 언제 시작됐는지, 어느 부위가 가장 심한지, 하루 중 언제 심해지는지, 무엇을 먹은 날 더 심했는지 이걸 적어 두세요. 의사가 진단할 때 그 기록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가려움이 생겼을 때 제일 피해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긁는 것입니다. 긁으면 일시적으로는 시원하지만 피부가 손상되고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 더 많은 가려움을 불러옵니다. 이건 악순환이에요. 그럴 땐 차가운 수건으로 가볍게 눌러주세요. 또는 손바닥으로 살짝 두드려 주셔도 됩니다. 그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나요? 그 생각이 제일 위험합니다. 몸의 신호는 무시한다고 멈추지 않아요.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진행됩니다. 가려움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복부 초음파 이 3가지는 꼭 해보셔야 합니다. 간 수치, 신장 수치, 담낭 상태 이 3가지만 확인해도 대부분의 질환을 조기에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겁을 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살자고 하는 말이에요. 내 몸은 늘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젠가 더 큰 소리로 더 아프게 말하게 됩니다. 그 전에 귀 기울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다른 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시니어 정보광장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노년의 지혜를 지키는 채널로 남겠습니다. 오늘 밤 손발이 가렵다면 그냥 긁지 마세요. 이 말을 떠올려 주세요. 내 몸이 지금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몸을 살리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